모두들 그랬겠지만 어릴 때 나에게는 무한한 재능이 있다고 믿었다. 난 내가 꿈꾸던 것들, 내가 바라던 건 뭐든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근데 막상 다른 애들과 지내다 보니 몸이 별로 안 좋아서 맨날 앉아서 보기만 했다. 나는 몸이 아파서 남들처럼 달리기도 축구도 못했고, 음악도 미술도 예술적인 재능도 나에게는 없었고, 머리가 좋지 않아서 공부마저 재능이 없었다. 그때 내가 아무리 어렸어도 한 가지 느낄 수 있었던 건 현재의 나에겐 아무런 재능도 없다는 것. 난 천재가 아니란 걸 느낄 수 있었다.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아무 분야에 재능이 없다는 걸 알아버렸으니 얼마나 상실감이 크고 얼마나 슬펐을까. 그래도 주변의 어른과 선생님들, 위인들은 항상 내게 말해주었다.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 노력은 천재를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어릴 적에는 그런 말을 믿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 천재라고 불렸던 아이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성실하게 노력했다. 아무리 재능 없는 나라도 노력만 열심히 한다면 내가 꿈꿨던 것들을 이룰 수만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노력을 재능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을 엄청 많이 해봤는데 천재는 도저히 못 이기겠더라고. 4등도 잘한 거야. 그리고 나처럼 노력하면서 재능까지 있는 천재들은 발끝조차 못 따라잡겠더라고. 그때였을 거야. 마음속 불 하나가 꺼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가. 노력도 재능이야. 한 번 더 해보자. 어른들이나 친구들은 노력하는 것도 재능이라고 말해줬지만 나에겐 그냥 동정이나 위로조차로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부터 노력으로 읽어냈던 공부마저 그만두었고 잘하는 게 없었던 나에게 남은 노력마저도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렸다. 그래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세상을 살다 보니 나 같은 사람에게도 기회가 몇 번 왔었다. 하지만 나란 사람은 그 기회마저 번번이 놓쳤다. 왜냐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놀았던 나에겐 기회를 잡을 만한 기본적인 실력조차 없었다. 노력이 재능을 이길 수가 있을까?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도 재능이라고는 하는데 어떤 분야에서 천재성을 나타내는 그런 재능, 그런 걸 이길 수 있을까, 노력이? 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이길 수 있지만 잠깐이야. 도박판에서 판돈 높은 사람이랑 판돈 조금 있는 사람이랑 운 좋으면은 존내 열심히 하면은 판돈이 비슷해질 수 있겠지만 시드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 판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조금만 노력하면은 그냥 그 격차가 몇 배로 불어난다고. 나는 약간 그런 느낌? 도박이라기보다는 분야 따라 사람 따라 상황 따라 가능하기도 아니기도. 매번 나에게 주어졌던 황금 같은 기회를 내 손으로 전부 내다버렸다. 지나고 나니 그런 기회를 잡아서 성공하는 애들을 보니 대부분 묵묵히 노력했던 애들이었다. 역시 옛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서야 바뀌려고 하는데 막상 현실을 들여다보니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다고 생각이 들었다. 근데 맞아. 이게 좀 어느 정도 이거 보면서 든 생각이 이만한 보면서 든 생각이 뭐 기회 잡으려면은 재능 없는 사람은 노력이 필수로 있어야 돼. 재능 있는 사람들은 이제 기회가 그냥 왔을 때 잡을 수 있어. 별 노력을 안 해도. 집 사고 차 사고 애도 볼 나이인데 나란 새끼는 씨발 난 내 얘기인가? 알면 좀 열심히 하라고? 수정아 나 존나 열심히 하고 있어. 미안한데 나는 여기 있는 거 다 내 플랜에 들어가 있어. 취직하고 결혼하고 집 사고 차 사고. 근데 나는 순서가 좀 달라. 결혼해서 애를 보고 취직해서 집 사고 차 사고. 뒤졌다. 인생 한 방이야. 나란 새끼는 매일 집안에 틀어박혀서 고작 인터넷 세상에 갇혀 현실 세상을 보지 못하고 커뮤니티와 게임 속 세상에 내 마지막 20대를 날려보내는 인생인데 만화가 좀 족같네 이거. 너무 한심하고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는 부모님도 나를 이런 나를 보면서 매일 우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다. 30대기 전에는 번듯한 직장도 잡고 장가도 가야 하지 않겠니? 계속 이렇게 30살 될 때까지 집에서 용돈만 받고 컴퓨터만 하다 살 거냐고. 그래도 난 용돈은 집에서는 안 받는다. 시청자들한테 받지. 나보다 못났네 얘가. 엥? 하지만 부모님도 몇 년 동안 울면서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나에게 쓸 감정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날 포기하신 건지는 몰라도 올해 들어선 더 이상 나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셨다. 나도 알고 있었다. 부모님이 더 이상 쓸 감정이 없고 날 포기한 것처럼 나도 내 마음속에서 날 죽여버렸다. 이젠 내가 너무 늦었단 걸, 이런 생활이 언제 바뀔지 나조차도 모른단 걸.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또 나 자신이 역겨워졌다.
근데 맞아, 방송하기 전에는 나도 이 친구랑 큰 차이가 없었는데 멘탈이 많이 다르네. 나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어.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어. 슈발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알아서 밥은 빌어 먹겠다. 약간 이런 자신감이 나한테 있었어. 아직 20대 후반이면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닌데 또 남들보다 늦었으니 시작조차 안 하는 내 태도가 너무나 역겨웠다. 20년 전에 나는 재능이 없다는 걸 알았어도 시작도 안 하는 역겨운 새끼는 아니었는데 어찌된 건지 나이가 들었는데 막상 몸만 자랐을 뿐 수준은 20년 전에 어릴 적 나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어릴 적 나의 모습을 찾아보았다. 나의 생각 속에서 매번 어릴 적 나는 몸 약해, 재능 없어, 남들보다 부족해, 항상 슬퍼해, 우는 모습만 있었는데 졸업 앨범을 찾아보니 어릴 적 내 사진은 환하게 웃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지금의 나의 모습을 거울로 보니 어릴 적 나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릴 적 나의 모습을 계속 보니 갑자기 울컥하면서 슬픈 느낌이 들었는데 막상 눈물은 나지 않았다. 그냥 갑자기 이대로 더 이상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알바 천국에 들어가 충동적으로 알바 신청을 했다. 집엔 온통 목 늘어난 티셔츠와 색바랜 청바지만 있을 뿐 도저히 입고 갈 옷이 없었다. 아니 사면 되지. 알바하러 가는 건데 그냥 사면 되지. 그냥 시작하는 자신감이 있으면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망설임이 없어. 뭔가 새로운 액션을 취하는 데 있어서 망설임이 없어져요. 다만 그 시작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지. 자신감이랑 끈기랑은 다른 거니까. 사면 되지 그냥. 돈이 없어 씨발 뭐가 없어. 돈이 없구나. 용돈 한 번만 더 받자 그냥. 마지막으로. 그리고 알바비 받아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 돈의 액수가 문제야? 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냥 저기 하실 텐데 말이야. 예전에 공무원 임용되면 입고 다닐 거라던 정장을 입고 편의점 면접을 보러 갔다. 막상 사람 앞에 서보니 너무 떨리고 사장님의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질문에도 잘 대답하지 못했다. 말만 히키지 하려면 할 수 있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것뿐이지. 사람들하고 말 정도는 언제든지 매끄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나에겐 그것도 너무 어렵고 손에 땀이 날 정도로 힘들었다. 다시 연락을 주시겠다고는 했지만 결국 며칠이 지나도 핸드폰으로 연락은 오지 않았다. 그래도 부모님은 내가 머리도 자르고 수염도 자른 모습을 보며 다시 눈물을 보이셨다. 3년 만에 밖에 나와 뭐라도 해보겠다는 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하다고 했다. 그래 내가 말한 게 이런 거야. 이 상황에서 그냥 면도하고 머리만 깎아도 부모님이 이런 모습 보여주시는데요. 자기가 돈 벌어서 10만 원 딱 용돈 하세요. 아버지랑 맛있는 거 사드시고 오세요 하면서 10만 원씩 탁탁 드리면은 1년 넘게 부모님과 대화하지 않아서 부모님이 날 포기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부모님은 누구보다 날 걱정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날부터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보고 연락을 넣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차차 늘리기 위해 문자가 아닌 전화통화를 많이 했다. 야간 택배, 12만 당일 현금 지급. 이런 나라도 일할 수 있는 곳이 생겼다. 커뮤니티에서 아르바이트 하기 제일 어렵고 피해야 할 알바 1순위였던 택배 상하차였지만 이런 나라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6시에 인력사무소로 갔다. 그리고 잠깐 설명을 듣고 숨 돌릴 틈도 없이 시작된 끝없는 상자 나르기. 3년 동안 집안에 틀어박혀있던 나에겐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도망갈 수는 없었다. 여기서 도망가면 정말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았다. 날 바꿀 기회를 잡고 싶었다. 그렇게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상자를 옮겼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일을 하고 12만 원을 받았다. 너무 피곤했지만 집으로 돌아와 종이봉투에 12만 원을 담아 그 돈을 부모님께 전부 드렸다. 부모님은 종이봉투를 받으시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우셨다. 그리고 나를 끌어안으시며 너무 고맙다고. 그날 밤 상하차를 하며 생긴 손의 떨림과 근육의 통증으로 오랫동안 잠을 못 이뤘지만 20대를 처음 시작했을 때 떨렸던 그 마음처럼 20대의 끝에서 또 이렇게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에 나도 이제 좀 있으면 30대인데 슬슬 돈 좀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거 누구랑 결혼하지?